자, 세 번째 썰. 제목 간단하죠? 앞으로 이렇게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무조건 다 퍼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퍼주지 마세요. 근데 특히 무조건 이유 없이 퍼주지 마세요. 절대로. 친구든 가족이든 애인이든 동료든 간에 뭐든 간에 무조건 퍼주지 마세요. 그냥 확실하지 않으면 퍼주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해도 퍼줄지 안 퍼줄지 굉장히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싫어하는 말. 희생, 헌신, 무조건적인 지원. 안 좋아합니다. 왜냐?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냐? 안 받습니다. 헌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짝 됩니다. 헌신짝. 누가 힘들다.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 해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막 해주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막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연예인 분 중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연예인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잘 나갔던 여배우분인데 가족들한테 자기가 번 돈 다 줬더니 막상 자기가 이제 그 돈 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집이 힘드니까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학교 보낸다고, 집 산다고 계속 혹사하면서 막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찍었는데, 막상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좀 편하게 살락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비단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난 그놈의 정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정이 뭔데 도대체? 정이면 뭐든 뭐 이해관계든 동관계든 공적 관계든 다 무시되는 거예요. 난 오히려 그 정 때문에, 그 망할 놈의 정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이란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손해받고 사는 게 굉장히 많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으로 미화시켜가지고. 정의 기인한 게 헌신, 희생 아닙니까? 저는 이 퍼주지 말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무조건 퍼주면 안 되고요. 남친이 여친한테, 여친이 남친한테 그렇게 퍼주는 것도 안 돼.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퍼주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한테 당연히 뭐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막 내 노후장까지 빼가면서 집 팔아가면서 막 자식한테 해주는 거랑 그거 절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막 부모님으로서 막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뭐라 하겠죠. 네가 부모가 안 돼서 그래 라고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노후가 굉장히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후가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한테 뒷바라지 되는데 과연 자녀한테 좋은 소리 듣냐 말이에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어, 자식이 나 때문에 결혼식 해가지고 집 사고 결혼비에 마련하고 다 했는데, 막상 이제 시골리고 다 끝나면 좋은 소리 못 듣는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퍼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영화 대사죠. 호의가 당연하면 권리가 됩니다. 권리가 돼요.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결혼하신 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번 것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결혼을 했냐? 부모님의 버신 돈,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끌어다 해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집 마련해가지고 결혼 자금 마련해가지고 예물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 뭐냐? 부모님이 안 도와줘서 결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결혼을 못할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줘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건넸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했는지 난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걸? 부모가 자식이 결혼하면 당연히 집 하나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김동님한테 물어볼게요. 김동님 여동생분 결혼했잖아요. 여동생분이 자신의 힘 가지고 결혼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겠죠. 과연 그분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거기에 맞게 저희가 갚아 나가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없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당연하다.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애 낳고 나서 애 맡길 거 아닙니까? 이제 맞벌이 하면 부모님 맡기잖아요. 맡겨도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왜냐하면 그 애 키우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노년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걸 도맡아서 해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과연 고맙다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뭐 애한테 뭐 잘 먹인 거 아니냐고 뭐 뭐라 할 건지. 여러분 우리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우리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지금 대학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대학교 가는 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건 당연히 생각하죠. 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법적으로 부모님이 자식한테 해줘야 될 의무 교육은 딱 고저까지입니다. 대학교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부모님이 대학교 안 보내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대학교 보내잖아요. 대학교 가게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대학교를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 대학을 가면서 드는 돈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부모님한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당연한 거예요? 뭐가 당연한 겁니까? 토순이님 안 그래요?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아버지 능력 없었으면 결혼식도 못 갔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으면 원룸 전세도 마련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줘도 되는 거였잖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잖아요, 법적으로. 왜냐면 부모님은 대학교까지 보내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되잖아. 근데 알아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현실이 개의 능력 가지고 스스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과연 그렇게 받음으로써 과연 정말 감사해 하는 건지, 정말 거기에 맞게 부모님을 잘 챙겨주는 건지, 보답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거 자체가 호의가 당연하면 권리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무조건 내 자식들 입장에서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희생해줘야 되고, 무조건 자식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은 뭐 살림살이 나아졌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주고 나서 부모님은 나이 드셨음에도 일하시잖아요. 일하시지 않습니까? 환갑 넘었으면 청춘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일했으면 이제 쉬어도 되잖아요. 쉬셔도 되잖아. 근데 못 쉬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 근본적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그런 거 부모님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이 먹고 나서도 힘든 일 할 필요가 없고 경비하시거나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용직 가거나. 여러분도 노후가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노후가 중요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뻔히 알고 있지만 부모님한테 그 노후 준비를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예요. 결혼함으로써 아니 대학교 감으로써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라니까. 근데 우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잖아. 없는 살림에 대학교 보내는 건 당연히 생각하고 없는 살림에도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뭐 결혼자가 뭐 얼마 챙겨줘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죠 이거는. 왜냐면 법으로 강제적으로 한 게 당연한 거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언젠가부터 우리한테 이기심이 굉장히 싹트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주고도 고맙단 말 못 듣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퍼주면 계속 이용만 당합니다. 이용만 당한다. 계속 주기만 해. 그러니까 한쪽 한번 퍼주잖아요. 계속 퍼줘야 돼. 영원히 퍼줘야 돼. 한 번 퍼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퍼줘야 돼요. 왜냐? 아까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호의가 당연하면 권리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박강남이. 그건 가치관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 돌리면 안 돼요. 솔직히 이 얘기 듣고 좀 우리 많이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왜 어떻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고 싶은 그래도 남 다 하고 다니는 거야. 대학교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고 가겠다는 의사만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든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그리고 뭐 컴퓨터는 스마트폰이든 어느 정도 문명의 혜택을 좀 누리고 살잖아요. 솔직히 부모님이 그만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더 지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지원받기를. 훨씬 더. 계속 이용만 하잖아요. 대학교 보내줄 것도 모자라서 결혼식도 해줘야 되고 집도 마련해줘야 되고 애도 봐줘야 되고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친구 관계에서도 한번 이렇게 밥 사주니까 계속 사줘야 돼. 돈도 계속 빌려주니까 계속 빌려줘야 돼. 한번 빌려주니까 계속 빌려줘야 돼요. 나는 사실 얘한테 한 번도 빌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한번 우리 집에서 신세 지니까 계속 신세 져야 돼. 난 얘네 집에 한번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남친 여친 관계에서도 남자 쪽이 계속 밥 사주니까 계속 난 밥 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돈만 내는 사람. 한쪽은 계속 얻어먹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지.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20번 되는 거예요. 이걸 정의라고요? 이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이런 정의 있으면 바로 쓰레기통 넣어버리고 싶어 그냥. 이거 정의 아니에요, 여러분. 정으로 미화시키면 안 되고 아까 뭐 말씀드린 가치관으로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기심, 이기심. 맹목적 이기심이에요. 나라만 생각한다는. 사실 우리만 봐도 그래. 우리 보면 형제 별로 없잖아요, 사실. 형제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지금 나이대 마다도 외동 있는 사람들 많아요. 외동이다 보니까 자기한테만 다 온전히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지금 태어난 애들은 거의 다 외동이잖아요. 형제가 있는 사람들보다 아예 자기 그냥 무남 동료, 아니 무녀 동남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받기 위해서 나한테 뒷바라지 해주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해주고 나에 대해서 아낌없이 금전적인 투자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점점 더 모를 거예요. 점점 더. 그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부분. 상대방은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이게 정으로 미화되는 거예요. 정과 헌신, 사랑으로 미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헌신 강조하는 나라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 보면 받기만 하는 사람들 특징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혀 몰라요. 감사하고 고마움. 김동님은 3번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고마움 감사하면 개념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한쪽 받기만 하는 사람은. 김동님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고맙다는 말. 정말 감사해. 아니면 내가 뭐라도 해줄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잘 없어요, 여러분. 아, 전 오히려 부모님이 기대서 저한테 기댄다고요? 그래서 가방 주고 10년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님도 있잖아요, 노론이. 너무 부모님 내 키워주신 거 감사하죠.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 내 가족이 감사한데 너무 전적으로 다 해주면 안 돼요. 부모님도 부모님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맞잖아요. 님도 이제 나이 먹고 늙어 가잖아요. 늙어 가고 나도 언제까지 돈 벌지 모른단 말이야. 결국 부모님 그렇게 한테 돈 대주다 결국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돈 생기면 그때 또 낭패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맞잖아요. 10년 고생했는데 앞으로 계속 또 기대고 하게 되면 또 고생한다는 거지. 이게 10년은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되는 거죠. 난 솔직히 효도라는 말도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도라는 말이야 무조건 뭐 부모님한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주다가 내가 나만 하지 않잖아요. 정작 그렇게 퍼준 사람은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힘들게 산다. 자, 이도로님 지금 제가 한 말 공감하시죠? 정작 본인이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퍼주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 우리나라는. 더 힘들게 산다니까요. 편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그 살아가는 거 보면 뭐 돈에 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줘도 별로 그렇게 타격을 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없고 자기도 이 돈 줘버리면 손가락 빨아야 되고 미쳐 넣었고 본인도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그냥 준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 준 것 때문에 본인 더 힘들게 산다는 거죠. 안 줬으면 그 다음 나을 텐데 무조건 줘버렸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산다는 거지.
사실 저는 있잖아요. 왜 보면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죠? 왜 보면 왜 길거리 행상하시는 분이 막 그 장학금 전재산 5억 기부했다고 하잖아. 그게 좋은 소식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분이 그 돈 가지고 좀 좋은 환경 가가지고 어, 치료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뭐 장학금을 대학교 줘버리면 그냥 먹고 땡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진 한번 찍고 그냥 기사 한번 쓰고 끝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 주지 말고 본인이 위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막 얻을기 모은 돈을 막 그 어디 뭐 장학대잔 아니면 뭐 저 대학교가 기부했다 하면 과연 그 돈을 자기들이 올바른 거 쓸까요? 자기들 품위 유지하는데 아니면 회식비 하는데 돈 쓰지 않을까요? 뭐 여행 가거나 연사할 때 들어올 때만 감사하지 딱 들어오고 나서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과연 감사하는 말을 또 할까요? 그냥 그때 사진 찍고 그냥 기사 올라오고 그때만 끝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절대 훈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추운 데서 이제 벌벌 떨면서 옷 몇 겹 깨입으면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허리도 굽은 상태로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겠습니까? 차라리 그걸로 좀 치료를 좀 하시고 아픈 데 있으면 치료도 받고 검사도 좀 받고 아니면 물리치료도 받고 좀 그런 데 했었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을 위해서 여행도 좀 갔다 오시고 친구 관계에서 그렇잖아. 친구 관계에서도 막 퍼주고 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뭐 잘 살아서 그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돈 없어요. 돈 없으니까 맨날 라면 끓여 먹어. 그 돈 있었으면 좀 돈 가지고 이렇게 좀 궁핍하게 안 살 텐데 정작 친구한테 돈 줘놓고 자기도 힘들게 살아.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 말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바로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막 함부로 이렇게 누구한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받거나 이런 걸 좀 싫어해요. 왜냐 나도 그만큼 해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아는 사람들끼리는 왜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까운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공짜로 왜 이렇게 낼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 이렇게 퍼준 사람이 그 반절 1억을 뭐 해줬으면 5억 5천만 원. 그 반의 반도 못 받는 사람. 아니 반이 아니라 0. 몇 프로도 못 받는 사람. 허다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주고 나서 뭐 전체를 그러니까 내가 100은 못 받더라도 한 반절은 그래도 챙겨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반도 못 받아요. 반은 뭐커녕 반의 반의 반도 못 받는데 10%도 못 받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 우리는 뭔가 보면 뭐 무조건 퍼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걸 미덕, 효도 이런 식으로 그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난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퍼주면 그런 말 하잖아. 야, 너 왜 그렇게까지 퍼주냐 하면 에이 친구 사이에 뭐 그런 거 따지냐. 언젠가 나도 돈 받겠지 하는데 돈 받을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돈 받을 일 웬만하면 없어. 때려 죽여도 없어요.
결국 뭐 주는 사람만 계속 손해인 거야, 이게. 주는 사람만. 그래서 저는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무조건 퍼줘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퍼줄 만한 힘도 없잖아요. 퍼줄 만한 돈도 없고 퍼줄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정으로, 정과 뭐 희생, 헌신으로 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현실입니다. 인생은 현실이자 실전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 수가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건 애인이건 가족이건 간에 무조건 다 퍼주지 마세요.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